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할까봐 조금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면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요. 사인 세타는 뭡니까? A분의 C지. 코사인 세타는 뭡니까? A분의 B고요. 탄젠트 세타는 뭡니까? B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특수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인 30도는 뭡니까? 이거 외우라고 그때 막 중학교 때만 했을 텐데 사인 30도가 뭡니까? 그때 외운 걸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그지? 그럴 때는 삼각형을 좀 그려주면 됩니다. 여기 쪼가고 여기를 그릴게. 삼각형 30도 직각 삼각형을 그리면 여기가 30도면 이거 몇 대 몇 대 몇이냐? 1대 루트 3대 2. 이거는 알잖아. 그래서 사인 30도는 뭡니까? 2분의 1이고요. 코사인 30도는 뭡니까? 2분의 루트 3이고요. 탄젠트 30도는 뭡니까? 루트 3분의 1이고요. 이렇게. 그러면 사인 45도는 뭡니까? 똑같이 45도 삼각형을 그려놓고 이거는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1대 루트 2니까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고요. 코사인 45도도 빨리 들어봅시다. 루트 2분의 1이고요. 탄젠트 45도는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0도 삼각형도 요거랑 똑같은 삼각형이지. 여기가 60도니까.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1대 루트 3대 2. 그래서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고요. 탄젠트 60도는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중학교 때 이거를 외우는데 이것만 외운 게 아니었지. 앞뒤에 하나씩 더 있었을 텐데 0도하고 90도. 그지? 그거는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안 외워도 돼요. 왜냐하면 뒤에서 삼각형의 그래프를 하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중학교 때 배운 삼각비의 공식들이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름은 삼각비였어. 근데 여기서 이름은 삼각함수입니다. 그래서 삼각비하고 삼각함수의 차이점이 뭘까? 함수라는 거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이런 게 함수잖아. x랑 y로 이루어지는 식이 함수인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x랑 y를 뭐가 들어가야 돼? 실수가 들어가야 돼. 실수가. 실제로 존재하는 실수가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에 나오는 30도, 45도, 60도는 어떻게 보면 실수가 아니야. 저거는 60분법이라고 해요. 엄밀히 따지면 실수는 맞긴 한데 아무튼 실수가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리고 여기서 사인 이렇게 얘기할게. 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거 우리는 여기서 세타는 중학교 때까지는 0도에서부터 90도까지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저기에 사인 120도 이런 거 들어봤어? 안 들어봤을 거야 그때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0도, 90도 빼먹으면 안 돼요? 0도, 90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60분법으로 나타나는 숫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60분법.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저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뭘로 바꿀 거냐면 실수로 바꿀 겁니다. 왜? 삼각함수에 때려 넣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바꿉니까? 그 바꾸는 방법 이름이 호도법입니다.
호도법.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60분법을 호도법을 써서 실수로 만든다 라는 게 삼각비 이제 가장 처음에 나오는 호도법입니다. 그래서 뭐 이상한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호도법에 대한 걸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영어로 라디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잘난 척 한번 하는 거야? 라디안. 나 영어 잘한다? 잘난 척 한번 하는 거야. 호도법이라는 거. 영어로 라디안인데. 이게 뭐냐면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요.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세타야. 그리고 여기가 반지름, 여기가 반지름이고 여기를 보통 L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러면 이 코의 길이 어떻게 보냐? 전체 원주에다가 곱하기 360도분의 세타 이렇게 보잖아. 중학교 때.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나오지, 그지? 부채끼리 코의 길이 구하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이 호의 길이를 구할 건데 우리가 L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 전체 둘레, 원 둘레 몇이야? 2파이 R이지. 그지? 그때 중심각은 몇 도야? 360도지. 그러면 이 호의 길이는 L이야. 그때 중심각은 몇 도야? 세타죠. 그래서 360도 곱하기 L은 2파이 R 세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L은 뭐냐면 360도분의 2파이 R 세타 이렇게 됩니다.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니 뭐 똑같은 용어들이니까. 그치? 근데 이 호도법의 정의가 뭐냐면 요 L하고 요 반지름하고 똑같아. 그때 우리가 이 세타를 뭐라고 한다? 1이라고 한다. 1 라디안이라고 한다. 근데 라디안은 보통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거야. 1. 우리가 중학교 이 각에 대한 건 처음 각도 배울 때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 초등학교 때 선생님 기억나는데 초등학교 때 각도기 각을 구하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걸 구하래. 그래가지고 아 귀찮으니까 대충 딱 대가지고 쓰고 대충 쓰고 그래갖고 막 쓰고 다 갖고 이렇게 놀고 있었다. 선생님이 놀고 있는 게 보기가 좀 짜증나 보지? 선생님이 이렇게 오지. 야 정중 너 다 했어? 네. 그래서 부디 뭐 27도, 뭐 36도, 뭐 45도 이런 식으로 있잖아. 여기다 도를 안 썼다고 다 틀렸다고 그래가지고 한 문제 틀릴 때도 꼴방을 열 대 맞았다. 너무 억울한 거야. 아니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도를 안 썼다고 꼴방을 선생님 기억력이 좀 좋아요. 내 초등학교 다닐 때는 다 기억나냐? 안 나냐? 그거 다 날 거 아니야? 다 나지. 그 선생님이 꼴과 팍 이럴 때 아직도 기억. 그때는 아 틀렸구나 생각을 했죠. 근데 여기서 도 있어? 도 없습니다. 도 없어도 말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뭘로 나타낸 거야? 도가 있으면 60분법으로 나타낸 거야. 근데 도가 없어. 이건 뭐야? 호도법으로 나타낸 거야. 그래서 선생님도 채점할 때 만약에 60분법을 써야 되는데 60하고 도를 안 썼다.
꼴방을 때릴 겁니다. 알겠죠? 아씨, 선생님 맞는 걸 진짜 싫어했거든. 니네는 맞아본 적 없지? 엄마한테 맞아본 적은 뭐 있긴 하겠지만 선생님 때는 맞을 때니까 선생님 맞는 게 진짜 싫었어. 너무 아픈 거야. 아씨, 너무 싫었어. 근데 한 가지 좀 안 좋은 얘기를 하자면 중학교 1학년 때 깜빡한 새끼가 하나 있었어. 엄청 깜빡한 중학교 1학년 때 그 남자 반이었거든. 공학이었는데 반은 남자 반이 있었는데 깜빡한 새끼가 있었어. 깜빡한 새끼가 이러고 쫓아가지고 선생님 놀리는 거야. 하지 마라. 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루 종일 그날 걔가 꽂혔는지 계속 놀려. 하지 마. 그래서 종례 끝나고 청소하는데 계속 놀리길래 그냥 한 대 날려버렸어. 빡! 선생님한테 일렀어. 선생님한테 일러가지고 그 다음날 오더니 그 다음날 그 선생님이 맨날 이렇게 꼴방 때리는 선생님이었거든. 왜 이렇게 꼴방이 많이 나와요 오늘? 머리 팡팡 그냥 때리는 선생님이었는데 그 막대기 다 있어가지고 야 정준현 일로 와. 네. 너 어제 얘 때렸냐? 네. 왜 때려요? 놀렸어요. 때리면 되냐? 아니요. 맞자? 여기 손바닥을 10대를 맞는데 10대를 맞았어. 그리고 집에 갔어. 그때는 괜찮았지. 집에 가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울었다. 으씨 너무 시키 그저 새끼. 근데 그 다음날 그 새끼 또 때리려다가 너를 와봐 또 때린다. 그러고 말았는데. 자 아무튼 돈을 할 때 꼴방 얘기가 생각나가지고. 자 아무튼 그래서 세타를 갖다가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한다. 언제 L이 R하고 똑같을 때. L이 R하고 똑같을 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지 말고요. 여기서 우리가 바꿔줄게. 여기서 L이 R하고 똑같다. 그러면 360도는 360도 곱하기 R은 2파이 R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R이 이렇게 까지고 세타는 뭐가 돼요? 2파이분의 360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때 세타가 몇이라고? 1이라고. 이때 세타가 1이라고. 1. 그러면 2 나눠주면 파이분의 360도가 파이분의 180도가 1이 되는 거지? 파이분의 180도가 1이니까 파이는 180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로 바꿔주면 그냥 이게 호도법이에요. 파이를 180도로 바꾸면 그게 호도법이고 180도를 파이로 바꾸면 그게 호도법이고 파이를 180도로 바꾸면 그게 60분법이에요. 아직까지 좀 어색한데요? 오케이. 어색하면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를 좀 들어보면 60도를 이거는 60분법이야 호도법이야? 60분법이죠. 그럼 이걸 호도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호도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파이하고 180도하고 똑같잖아. 파이하고 180도하고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근데 도를 없애야 되잖아. 그래서 분모에 180도를 쓰고요. 분자에 파이를 씁니다. 왜? 1이니까 곱해도 상관없잖아. 그치? 그럼 60도랑 180도랑 나누면 어떻게 돼? 까면 3분의 파이 이렇게 돼. 그래서 60도가 3분의 파이야. 그러면 6분의 7파이라는 값이 있어요. 이건 60분법이야, 호도법이야. 이거 호도법이지. 이걸 60분법으로 바꾸시오. 그러면 여기다 뭘 곱하면 되냐면
나는 60분법으로 하고 거니까 도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 도가 없잖아. 그럼 도를 만들려고 180도를 여기다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파이가 이렇게 와야 되겠지. 그러면 파이 까지고 6하고 요거하고 까지면 30 남잖아. 뭐 돼요? 210도가 돼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요건 60분법, 요건 호도법 60분법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우리가 호의 길이, 부채꼴 넓이 이런 것들을 예전에 다 배웠을 텐데 이 호도법으로 이제 공식을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호의 길이 l이고 넓이를 s라고 한다면 l은 뭐야? 아까 여기서 l은 뭐였어? 여기서 이렇게 한번 써볼까? l은 360도분의 2파이 r 세타였지? 근데 360도가 몇이라고? 몇 파이라고? 180도가 파이니까 360도가 2파이인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2파이, 2파이까지는 뭐만 남아? r 세타만 남습니다. L은 r 세타. 그럼 넓이도 한번 볼까? 넓이도? 이거 원넓이는 뭐냐? 파이 r 제곱이지. 그때는 몇 도야? 중심각이? 360도잖아. 그럼 이 호의 넓이는? 아니 부채꼴 넓이는? S가 되고 그때 중심각이 몇 도야? 세타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360도 곱하기 세타는 파이 r 제곱 세타. 근데 360도는 몇 파이라고? 2파이라고. 그럼 양변이 2파이로 나눠주면 S는 뭐가 됩니까? 파이 없어지고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거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꼴 넓이가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r 세타가 뭐라고? r 세타가 l이라. 여기 r 세타 들어있잖아. 그지? 그래서 2분의 1 r l 이렇게 부채꼴 넓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이는데 공간이 부족하니까. 응? 오케이. 이렇게 더 있으니까 여유 있게 쓰세요. 덮쳐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 책에 쭉 없어? 안 사고 그냥 버틸라 그러는 거지? 안 사고 버틸라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 하세요. 사실 여기서 호도법이라고 해가지고 2파이 할 때 360도 L, R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그냥 파이가 180도다. 그래서 파이가 있으면 호도법이고 180도가 있으면 60분법이다. 그거만 좀 알면 됩니다. 그리고 붙잡을 공식은 외워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각 얘기를 할 건데 아까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는 숫자들 사인, 탄젠트, 코사인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무 각이나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좀 배울 건데 그래서 각도의 기준이 뭐냐면 여기가 x축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P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x축이니까 여기 x라고 그냥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세타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세타를 어떻게 가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세타예요. x축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소리예요. 각이라는 게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어디냐? 각 XOP가 우리는 세타라고 한다 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요 X축을 뭐라고 하느냐?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시작하니까 시초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P 있는 요 직선을 뭐라고 하느냐? 동경이라고 합니다. 동경입니다. 동경 도쿄 말고요. 선생님 제수할 때 어떤 여자 이름이 동경 이름이 도쿄였습니다. 외놈이라고 불렸는데 외놈 야이 외놈아 여자인데 좀 빨리 하고 아무튼 이름이 어떻게 도쿄냐 이런 오사카도 있거든요. 오시는 사카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각 XOP가 세타야. 맞지? 맞냐? 맞냐? 아니에요. 왜? 이게 지금 저 동경씨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요만큼 왔는지 아니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왔는지 두 바퀴 돌았는지 세 바퀴 돌았는지 나는 모르지. 모르는 거야. 그렇잖아. 여기 이렇게 있다 그래서 무조건 세타라고 볼 수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해줘야 되냐면 플러스 360도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다. 이걸 써줘야 돼요. 이게 일반각이야. 그냥 있는 그대로 딱 30도라고 30도! 라고 쓰는 게 일반각이 아니고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n을 써줘야 돼요. n이 만약에 0이면 그냥 안 돈 거고 1이면 한 바퀴 돈 거고 2면 두 바퀴 돈 거고 마이너스 1이면 뒤로 한 바퀴 돈 거고 알겠습니까? 이게 일반각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동경이 이제 두 개가 나온다. 동경씨가 두 명이다. 쌍둥이가 없다니? 두 동경의 위치관. 두 동경씨의 위치관. 첫 번째. 일치. 이렇게 있는데 동경이 두 개가 있어요. 동경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둘이 똑같이 일치한대. 이렇게 두 개가 일치한대. 그래서 요 점이 하나는 P고 하나는 Q일 건데 여기가 P랑 Q랑 이렇게 똑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P에 대한 각을 알파라고 하고 Q에 대한 각을 베타라고 할 겁니다. 근데 알파랑 베타랑 똑같은 거지. 그지? 알파랑 베타랑 똑같아. 왜냐면 동경씨가 똑같으니까. 그럼 두 개를 빼면 뭐가 나오고 있어요? 알파랑 베타랑 똑같으니까 두 개를 빼면 0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가 된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0도 맞습니까? 이것도 아니지. 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잖아. 알파는 한 바퀴 돌았고 베타는 안 돌았어. 그럼 마이너스 360도가 될 거고요. 베타가 한 바퀴 돌았고 알파는 안 돌았어. 그럼 그냥 360도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360도 곱하기 n이다. 이걸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360도 영어 이제 잘 안 나와. 뒤에 가면은 저 도 60분법을 안 씁니다. 아까 360도는 몇 파이야? 2파이였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씁니다? 2n 파이라고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일치하면 어떻게 한다? 두 개를 뺀다. 빼면 뭐 나온다? 2n 파이다. 두 개를 빼면 0도 0이다 0. 근데 2n 파이는 붙여줘야 된다. 왜? 일반각이니까. 두 번째 그러면 x축 대칭. 그러면 하나는 여기 쓸 겁니다. P가 여기 있을 거고 Q는 그러면 X축 대칭 여기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알파는 뭐겠어? 여기서 알파는 요만큼이 알파일 거고 베타는 요만큼이 베타일 겁니다. 그럼 요거는 알파랑 베타랑 뭐 할까? 더해야 되겠지. 왜요? 아, 요각이랑 똑같잖아. 그럼 더하면 뭐가 될까? 360도가 되겠지. 근데 360도랑 똑같은 건 0이랑 똑같지. 어차피 한 바퀴 돈 거랑 안 돈 거랑 위치는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베타랑 알파랑 더하면 뭐다? 0이다. 근데 0이라고 쓰면 안 되고 또 2n 파이다. 이렇게 써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3 y축 되지. 하나는 여기 있고 P가 하나는 y축 대칭은 여기 있어. Q가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이 알파일 거고요. 베타는 이만큼이 베타일 겁니다. 알파랑 베타랑 뭐 할까? 뭐 할까? 더하면 뭐가 되는데? 180도가 되지. 빼면 되게 어중간한 값 나오잖아. 그건 아니고 더하면 185도가 될 겁니다. 오케이. 베타랑 알파랑 더하면 몇 도라고? 180도. 180도는 몇 파이? 그냥 파이. 근데 이것도 이렇게 그냥 두면 안 되고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플러스 2n 파이.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럼 다음 반대 방향. 이게 원점 대칭인데 여기서는 원점 대칭은 표현을 잘 안 해.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 이게 원점 대칭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P고 여기가 Q일 거라고. 그럼 P는 알파는 요만큼이 알파일 거고 베타는 요만큼이 베타일 겁니다. 둘이 뭐할까? 빼면 180도.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180도. 근데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고 2n 파이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줘야 될 거고. 5번?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있습니까? 5번까지 있습니다. y는 x겠지. 여기는 y는 x가 있고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여기가 p고 여기가 q. 그러면 요만큼이 알파, 요만큼이 베타. 뭐 할까? 더해야지. 더하면 몇 도? 90도. 베타랑 알파랑 더하면 90도면 몇 파이야? 2분의 파이가 되고 플러스 2는 파이. 이렇게 되는 게 두 공정의 위치관계 5가지. 못 외웁니다. 절대 못 외워요. 헷갈려서. 선생님도 못 외워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내가 y축 대칭이야? 그러면 이렇게니까 두 개 빼야 되겠구나. 두 개 더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지? 여기까지 씁시다. 포스트잇 더 필요하실 분?
많이 썼다. 마음 놓고 있지 마세요. 쓸 거 더 나왔어.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의 관계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원이 있습니다. 반지름이 아닌 원이 있어요. 그럼 이거 원의 방정식 뭡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지? 그래서 점 하나가 여기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내가 P점이라고 하고 x, y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요게 지금 뭐야? 동경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동형식이니까 그럼 세타 일반 각은 뭐야? 각?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를 내가 구하려고 그래요. 그럼 코사인 사인은 이것분의 이거, 코사인 이것분의 이거, 탄젠트 이것분의 이거니까 이거 이렇게 내릴게요. 수직으로 이렇게 내릴게요. 그럼 이 길이는 뭡니까? 그지? R이지, 그지? 그럼 이 길이는 뭡니까? X가 되는 거지. 이 길이는 뭡니까? Y가 되는 거지. 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사인 세타는 뭐예요? R분의 Y야.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R분의 X야. 탄젠트 세타는 뭐예요? X분의 Y야. 근데 저 P점이 저기에만 있냐? 동경씨가 쭉 돌잖아. 그래 1사분면에도 있을 수 있고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다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1사분면에서는 X랑 Y랑 R이랑 R은 무조건 플러스지. 왜냐면 반지름 길이니까. 근데 X랑 Y도 플러스입니다. 그지? 1사분면에서는. 그러면 이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사인은 플러스겠지. 코사인도 플러스고 탄젠트도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2사분면에서는 뭐가 플러스야? 아니 뭐가 마이너스냐? 2사분면 X랑 Y랑 X가 마이너스지. 그러면 사인은 플러스, 코사인은 탄젠트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3사분면에서는 뭐가 마이너스야? X랑 Y랑 둘 다 마이너스지. 플러스 되는 거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거지. 4사분면에서 Y가 마이너스지. Y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분면마다 몇 사분면각인지 할 때마다 이 표를 그리는 건 너무, 저 원을 그리는 건 너무 귀찮아지니까 네. 소독을 가끔 이렇게 오셔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독은 되게 들쳐요. 막 칙칙칙칙칙 뿌리는 거 소독되는 거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데 그냥 무슨 치약 같은 걸로 그 정수리라고 한번 바르고 가셔.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효과가 있겠지. 아무튼 그래서 1사분면은 뭐가 플러스야? 전부 다 플러스. 올. 2사분면은 뭐가 플러스야? 사인만 플러스. 사인. 3사분면은 뭐가 플러스야? 탄젠트만 플러스. 4사분면은 뭐가 플러스야? 코사인만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외웁니까? 생각하면 어렵지.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혼자서 이겨내기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다 같이 얼싸안고 이렇게 외웠습니다. 얼싸안고 티는 누구이에요? 얼싸안고.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재미없어서 그렇게 외우세요.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여기에 안 나오는데 여기 이 교재에 얼싸안고 나오지. 얼싸안고 나올 겁니다. 그지? 얼싸안고 나오잖아. 등급회의에 얼싸안고 나오잖아. 그게 그나마 좀 외울만 해요. 근데 어떤 교재를 보면 이거를 말하기도 부끄러워. 오 산타클로스 이게 뭐야 이게. 말하기도 부끄러워. 이
이제 야구 좋아하니까 학원 끝나고 집에 가면 이 야구가 보통 끝나면 그 뒤에 이제 그날 야구 경기를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보내주는 방송이 있어요. 그럼 그걸 방송을 이렇게 계속 본단 말이야. LG는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근데 그 밑에 이렇게 그 기발한 문자를 보내면 사인볼을 준대. 그러면은 사인볼을 받으려고 이제 문자를 보내면 그 화면에 이렇게 나와. 거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김현수가 잘했다. 그러면 김현수로 삼행시를 짓고 막 그래. 그러면 진짜 기발한 것도 있는데 보고 있으면 아 저건 뭐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예. 오 산타클 이거는 진짜 한 60대 아저씨가 만들어봐야지. 70대 아저씨가 오 산타 너무 재미없다. 그치? 너무 재미없어요. 정말 얼싸안고 또 별로 재미는 없어도 오 산타클로스는 아니다. 그렇게 외우고 싶어요. 아무튼 그래서 요거 전부 다 플러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인, 탄젠트, 코사인만 플러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 저 원의 방정식이니까. 그치? 근데 저기다가 우리가 싹 다 r제곱으로 나눠볼게요. 저걸 싹 다 r제곱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r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r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되는 거죠. r분의 x가 뭐예요? 코사인. r분의 y가 뭐예요? 사인.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이 공식이 그래서 나옵니다. 뭐 이거를 r제곱으로 나눈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를 r제곱으로 나눈 게 아니고 요거를 위아래다가 위아래 둘 다 r로 나눠줘.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x분의 y를 위아래 둘 다 r분의 1을 이렇게 곱해준다고. 이렇게. 그러면 뭐 됩니까? r분의 x 분의 r분의 y 이렇게 되는 거죠. r분의 x가 뭡니까? 코사인. r분의 y가 뭡니까? 사인.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 이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에서는 이 공식 두 개가 있습니다. 뒤에 활용감도 공식이 또 주장창 나오는데 오늘 넘어가고 여기 알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